넣은 거라서 앞으로 좀만 당겨주세요. 여기까지만 해달래요. 부장님이 앞으로 좀만 당겨. 자, 조금 여기 앞 당겨. 예? 아니, 이게 시원해요. 앞쪽으로 좀만. 그럼 잘겠어요. 이거 뒤에 또 그분 좀 주세요. 네, 거기.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저 인사말은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사랑합니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차렷, 사랑하는 인사, 사랑합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손해보험의 김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채를 좀 준비했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앞쪽에서도 준비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것만 가져가시고 남아 있는 거는 제가 오늘 빈자리에 또 채워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하나선보 상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솔직히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손해보험이 실책이 지에스타 코어에서 제일 좋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우리 2월에 추가로 지급하는 2월 실책은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저희가 2차년도 시책, 즉 15차월에 지급하는 시책 중에서 주차 시책과 이런 연계 시책, 그리고 이렇게 여성보험 시책, 또 프리미엄 시책에서 타사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받는 거하고 15차례 받는 거하고 이렇게 딱 합하면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2월에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시책을 봤으면 좋겠고요. 연계 시책까지 저희 하나손해보험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컨셉은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아니라 있던 놈, 유일한 놈, 새로운 놈, 보험자를 놈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그 중에 있던 놈은 오늘 간병비와 가성비 보장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간병비 내용인데 여기 잘 보시 마시고요. 저희 하나손해보험에 지금 이 간병비 20만 원을 또 요양병원 6만 원을 그 다음에 간호통합 7만 원을 팔 수 있는 게 지금 수도권하고 대도시권만 팔고 있고요. 저쪽 도서지역이나 호남 우리가 말하는 경남 이쪽은 다 판매가 제한됐습니다. 333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담보대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하나손해보험은 뭐를 판매하든 간병보험 많이 판매하면 손해율만 괜찮으면 많이 판매해 좋겠죠. 근데 호남하고 경남의 맞붙는이율이 손해율 때문인데 그 손해율의 주범이 뭘까요? 주범. 무엇 때문에 호남, 경남은 손해율이 지금 300%까지 치고 올라가서 판매를 다 중지하고 있을까요? 판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손해율 감당이 아직은 되고 있어요. 요양병원 360을 나중 문제가 되겠죠. 요양병원 아닙니다. 아직. 간호통합도 아닙니다. 간호통합은 주로 수도권에 집합돼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가족관계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타 지점장 교육, 타조 교육을 받으셔서 영업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자 생각해보세요. 간병보험을 드는 이유가 고객 입장에서 보자고요. 고객이 간병보험이 필요해. 그러면 어떨 때 간병 쓰는 거예요? 아프거나 다쳐서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면 그 간병인을 간병회사에 불렀던 케어너션을 뭘 해서 불렀던 오면 그 사람은 간병이 오면 그 돈은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줬던 보험회사 다이렉트 줬던 내 호주머니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 간병인을 불렀을 때. 그러면 간병인 하루에 얼마 정도 줘야 이 서울권의 수도권에서 좀 괜찮은 간병인 부를 수 있어요? 24시간?
예. 요즘 24시간입니다. 15만 원에서 25만 원인데 요즘 25만 원 줘도 좋은 간병인 못 불러요. 그렇게 올랐어요. 24시간.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15만 원 받아서 20만 원 받아서 15만 원, 20만 원 고스란히 아니면 내 돈 보태서 간병 줘야 되면 나한테 메리트가 없으니까 진짜 중증 아니면 간병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도 이거 나한테 크게 차라리 중증보험 들어버리지? 진단비 2천, 3천 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20만 원은 가족간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양병하고 간호사하면 가족병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돈이 간병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모, 뭐 내 형제한테로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가족 간병을 쓰려고 그러면 중증만 써야 됩니까? 감기 됩니까? 되죠. 독감 됩니까? 네, 입원만 하면 되죠. 뭘로? 질병이나 상해로. 질병이나 상해의 결과로 입원만 하면 나오죠. 우리는 지속치료도 아니죠. 그냥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면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 개념이 깨지고 있죠. 5세대, 6세대로 가면서 결국은 중증은 괜찮은데 비중증은 50%에 300만 원까지 되니까 깨지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지금 현재 20대든 30대든 40대든 내가 90세까지 살면서 중증으로 치료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비중증으로 높습니까? 그 비중증으로 입원하게 되면 실손이 없다 그러면 병원비를 뭘로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들? 무슨 보험으로? 그건 정답을 너무 많이 해줬어. 제가 해야 돼. 지금까지 질병수술비, 1호종 수술비, 대부분 이런 거였죠. 한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내가 간병보험 20만 원씩 있고 뭐 두 개 회사 있어서 30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 상구 종합병원에 가서 자궁근종 수술 받든 맘모토 수술 받든 다빈치 로봇 수술 받든 어떠한 수술 받든 하루에 20에서 30만 원이 내 통장으로 꽂혀요. 중증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간병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맞고 있는 거예요. 가족간병은 이제 약관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간병은 간병인을 불러야지만 된다는 생각에서 가족간병과 병원비 개념으로 내가 1인실을 쓰고 싶을 때 가족간병을 쓰고 1인실 받으시만 받아서 내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이 간병보험의 타겟층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50대, 60대가 아니라 20, 30대, 15세만 넘으면 무조건 지금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1세대, 2세대 실손이 사라진 것보다 훨씬 더 후회할 겁니다. 왜? 이 보험이 없어지면.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손의 손해율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가족간병이 20만 원이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냥 보장이 된다는 거는 실손보험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감 가지고 내가 보험회사, 설계사, 사용이라는 사명감 가지고 지금 간병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족간병되는 그 20만 원을 다 세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장, 집초치료 문구 없고요. 8시간 기준 문구 없어. 가족이 어떻게 24시간 내 옆에 붙어 있습니까? 그죠? 6시간 있을 수도 있고 5시간 있다 갈 수도 있는데 8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힘들죠. 공동간병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동일한 질병, 동일한 상해, 면책기간 없고요. 아까 말했던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딜레마는 요양병원이 365일이 언제 손해율이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딜레마 있습니다. 거기에 타사에 있어도 하나손해보험은 365일 요양병원을 3만 원까지 인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저희가 속합니다. 이렇게 365일 8시간 묻고 없고 면책기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저렴하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선임을 찾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자꾸 이게 되풀이 되는데 자꾸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손해보험 왜 면책기한이 없습니까? 보통 동일한 질병은 180일 면책기한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180일 면책기한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연간 한도로 질병 상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연간 한도만 쓰기 때문에 180일과 180일은 360일이 조합하면 없는 겁니다. 단 1위도 발생할 수 없게 그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타사는 건당으로 쓰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은 180일짜리는 180일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쉬었다가 들어오는데 이게 문제예요. 181일은 한 번 쉬었다가 들어오는데 180일 또 기다려야 되니까 1년의 면책기한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우리가 1년 이상, 뭐 2년 이상 입원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차이가 생길 수 있죠. 더 큰 거, 상해일 경우는 우리는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타사는 우리 회사 빼놓고 유일하게 우리 회사 빼놓고 타사는 상해는 1년이면 종료됩니다. 약관 잘 보십시오. 다 종료입니다. 180일도 보장 종료, 181일도 그냥 종료. 그래서 딱 한 번 동일한 상해는 1회 보장 후 종료된다고 약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하겠죠. 두 번째 경우도 보면 크게 다쳐서 병원에 1년만 입원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등산하다가 계단에서 옥상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내가 1년, 2년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 1년과 10년이든 20년이든 보상되는 금액 차이는 3억이 넘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거기에 질병도 그렇지만 특히 요양병원은 이제 나중에 향후에 이 차이가 점점 커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하나손해보험은 유일하게 요양병원이 180일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고요. 비슷한 회사들이 두 군데 나왔어요. K 어디 회사하고 매 어디 회사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60일 요양병원 그래서 드디어 타사도 나오는구나 이상하다 했는데 약관에 보니까 딱 세 가지 질병만 되더라고요. 치매, 그 다음에 신경계, 뇌혈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떠한 질병도 요양병원에 꼭 뇌 치료로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상해든 요양병원에 가면 하나손해보험은 단 하루도 면책기간 없이 365일 10년이든 20년이든 쭉 보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회사 보험을 가입했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보험 가입한 게 가족간병이 되고 공동간병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고객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가족만 등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두 달 후에 한 달 후에 청구가 들어와서 자기는 500만 원, 600만 원 받을까 생각했는데 단 한 푼도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나가냐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공동간병을 쓰더라도 인당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4인 공동간병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왜 문제냐면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1인 간병을 쓰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한다 그랬죠? 1인실이나 2인실 가고 4인실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는 공동간병 한 명만 부를 수 있는 곳이라서 병원에서 연결된 데가 있어요. 아니면 간호통합으로 가고. 근데 거기 입원해서 자기가 부르고 싶으면 못 불러요. 왜? 4명이서 한 명만 부를 수 있으니까. 복잡해서. 그러면 그냥 되는 줄 알고 불렀다가 4명이 24일을 나누면 6이 되잖아요. 8시간 곳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평균 따져서. 그래서 제가 그거 이미 가입된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감명이 4인실 기준을 쓰지 마라 그랬죠. 단 1대1로 차라리 써야 됩니다. 두 번째, 가족감명인데 아까처럼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통원치료로 항암치료를 받는데 6시간, 6.4시간 동안 투여하는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 간호일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호원들이 무슨 간병보험 때문에 환자가 있어서 이걸 적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간호원들은 환자를 돌보는데 간병이나 가족간병을 썼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기록해야 나중에 면책의 사유가 돼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가족이 있어도 표기해 놓으면 간호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간호일지에 가족간병을 쓰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 썼다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왜? 가족이 떠난 뒤에 사고 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간병에 8시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한다고 했죠. 7만 원이 넘어가면 100%, 안 되면 50%. 7만 원은 내가 케어네이션에다가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1세대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사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양병원은 1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간병비만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요즘 병원비까지 해서 200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 시골 말고는요. 근데 요양병원에 타사에 180일짜리 5만 원 있으면 그건 깨지 마시고요. 뭐 무조건 하나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 거에 3만 원을 넣어주시면 8만 원이면 한 달에 240이 되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거기 180일이 끝났을 때 하나 거에서 3만 원이 월 90만 원씩 나오게끔 해주시면 그나마 부족한 걸 보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5만 원, 15만 원 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에는 간병은 물가나 임금 상승 때문에 다 20만 원, 25만 원 넘어갈 거예요. 특히 어디 병원? 상급 종합병원이나 암, 뇌혈관 환자, 즉 움직임이 힘든 사람한테는 좀 더 비싼 간병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사에 있든 누적이 잡혀 있든 상급 종합병원 5만 원은 누적과 없이 꼭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암 5만 원 넣어주시고 순환기 5만 원. 특히 순환기 같은 경우는 뇌 관련해서 입원 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5만 원, 최소 25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이렇게 맞춰 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마음 편하게 간병인을 부를 수 있고 가족 간병을 쓰더라도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도 나왔습니다. 저희 20만 원 한도로 가입돼 있고요. 몇 살까지? 70세까지. 70세가 넘어가면 안 받는 게 아니라 15만 원으로 이렇게 다운되고요. 간편은 조금 다릅니다. 간편도 20만 원까지는 가입을 해주는데 여기 좀 잘렸네요. 근데 무해지 상품이나 프리미엄은 20만 원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인원 플랜이나 프리미엄 플랜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매니저님한테 의뢰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일한 놈입니다. 유일한 놈. 자, 하나손해보험의 유일한 놈은 시그니처 여성보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성보험 만들면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1호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보다 가성비 10분의 1, 보험료 얼마요? 2천을 냈는데 보장은 10배 주는 보험. 저는 이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서 이 여성보험을 만들면서 여성 시장을 우리가 MS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손해율을 감소하더라도 약간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끼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험료가 조만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저희가 매회 유방이나 갑상선이나 생식기에 대한 수술비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RA, CT, PET 검사, 생검검사, 여성들 많이 하죠. 유방 바늘 검사, 갑상선 바늘 검사, 자궁 내막증 검사, 이런 검사비를 20만 원씩 지급하고요. 거기에 복강경 검사, 그 다음에 중환자실 200만 원, 통원치료 2만 원까지 치료와 그 다음에 검사와 수술까지 다 보장해 주는데 여성 관련 걸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가성비 있게 만들었는데 이 보험료를 저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보험은 유학생 치료비를 꼭 하나손해보험 있는 보험 누적도 보지 않고 가입시켜주고 있다. 이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여성생애 1호종 수술비 전에 1호종 수술비가 그 전에 있는 1호종 수술비 여성생애 전에도 좋았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1호종 수술비에 1종, 2종, 3종까지는 너무 가입금액이 적죠. 지금 1종 얼마 주고 있죠? 보험사들이 10만 원 아니면 10만 원 다운시키고 있어요. 금감을 해서 자꾸 다운시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종이 30만 원이나 20만 원, 3종이 30 아니면 50만 원, 그리고 4종으로 가야 300, 500, 그 다음에 5종으로 가야 500, 1000 이렇게 올라가죠. 너무 아쉬워. 왜? 실손이 좋을 때는 안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여성보험에 대해서 여성 생애수술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1호종 수술비로 가입해도 돼요. 근데 보험료 20, 30%만 더 드리면 49세 이전에 발생하는 여성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한 단계, 두 단계 업셀링 해주고 50세 이후에는 산부인과보다는 근골계, 척추, 디스크, 척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도 한 단계씩 거의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습니다. 그 항목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까봐 저희가 주요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궁, 난소, 난간일 때 2종에 30만 원 주던 거를 4종으로 500만 원 주고 있고요. 특히 디스크 수술, 우리 간혈 수술 이런 거에 3종을 4종으로 해놨기 때문에 50만 원 주던 거를 5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타사의 누적과 상관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는 하나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에 1호종 수술비와 여성생의 주요까지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상 나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자료에도 제가 넣어드렸는데 자궁근종의 기본 수술에 난소 무록 수술에 매회 유합성 치료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9세 이전에서 500, 200 나와서 800만 원, 다빈치로 하게 되면 1000만 원, 디스크 수술 매회 7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하나손해보험의 유일한 담보 여성 생애 1호종 수술비, 여성 생애 주요 1호종 수술비를 꼭 같이 설계해 보시고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보장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일한 놈 중에 세 번째가 임신 산후조리인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설명해서 키워드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입하는 타겟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제가 5시부터 6시 반까지 또 특강을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그때 질문이 끝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아니 이 보험은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손에서 만들었느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예정된 사람한테 이 보험은 무조건 손해일 텐데 그래서 제가 여성보험을 만들 때 하나손해보험 그 손해율을 감수하고 만든 상품이다라고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향후에 각광받아야 될 게 이 난임 치료입니다. 최근에 5명당 1명이 난임으로 치료할 거라고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하나손해보험은 난임 치료까지 다 담아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겟층이 5세, 10세 아이가 아니죠. 네. 대부분 이 보험 누가 가입하죠? 20, 30대인데 2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부터 30대 초반 이미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또 출산할 계획이 있는 모든 가임기 여성들인데 이 보험을 5년에서 10년 동안 낸다는 가정하에 이 상품에서 타겟층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난임 진단이라든가 착상 확률 개선 검사, 유전자 검사죠. 제왕절개 이런 부분들은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이내 안 되죠. 근데 다른 거는 임신이나 출산은 1년 이내에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한번 발생해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돌려줍니다. 하나손해보험에서는 난임과 관련된 내용, 제왕절개와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냈던 보험료를 무효로 해서 다 돌려드려요. 이 부분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프린트해 준 게서 미혼자용 2만 원인데 미혼자용 2만 원에는 뭐가 빠진다 그랬죠? 뭐 기혼자든 미혼자든 2만 원은 출산 축하금 100만 원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플랜으로 하게 되면 출산이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박종희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5만 원씩 20년 동안 어떻게 내? 아무리 이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매니저님 5만 원은 20년 납이 아닙니다. 많이 넣어야 5년 납, 3년 납, 출산이 종료가 되면 5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대로 다운될 보험료고요. 그 이후로는 출산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산부인과 관련된 수술이나 치료비가 걱정되는 나이니까 그런 담보에서 5만 원 설계해주고 또 질병입원비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질병입원비도 그때 돼서 빼면 같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5만 원이라 설명하지 말고 2만 원대 보험료로 설명해줘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저희 딸 아이 기준으로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출산지원금 포함해서 5만 원씩 24개월 납입해서 120만 납입했는데 보장받는 거는 임신 50만 원, 제왕절개 100만 원, 출산 100만 원, 390만 원에 1년 납입 면제 60만 원께서 450을 받는데 5년 동안이 아니라 6년, 7년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와버리는데 근데 5만 원에서 아까 사라지는 건 뭐만 사라진다 그랬어요? 출산보험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5년 동안 납입해도 보험료는 120만 내는 거예요. 5만 원씩 납입해서 2년이 12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5년, 10년을 라이프해도 3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근데 출산 한 번만 해도 45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가입시켜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난임이면 어떡해? 우리 난임은 어떨 때 치료비를 주나요? 난임 치료비? 인공수정하고 체수정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출산 산후조리 하라고 1,000만 원 넣은 돈을 주는데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급해요? 난임인 경우죠. 그럼 여기서 난임은 남자한테 원인이 있어야 돼요? 여자한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손해보험은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남자한테 원인이 있든 여자한테 원인이 있든 원인이 없어도 난임은 내가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건강보험에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그 난임 치료만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난임 치료를 받았다. 2년 후에 난임 치료 받고 출산하게 되면 이 난임 과다 자극은 여성한테만 나가는 거지만 이 난임 치료 착상 확률 개선 검사, 난임 치료 후 출산 400만 원 이 금액은 원인이 불명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근데 그럴 때 건강한 아이 출산하라고 유전자 검사 20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 아기든 인공수정이든 할 때마다 정액으로 돈 주고요. 그렇게 출산하면 100만 원이 아니라 추가로 400을 주기 때문에 산후조리 비용까지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무려 1,710만 원. 거기에 납입 면제까지. 실제로 5만 원 냈지만 실제로 매달 내는 돈은 2만 원대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고객들한테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저희 유일한 놈인데,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특히 여기, 코아 쪽에서 저희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6월 22일 날 암 신담보가 나옵니다. 일단 보험료 업계 최저로 나올 거고요. 담보 업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회해야죠. 저희도 만회해야죠. 그리고 간병이 19일 날 끝나잖아요. 20만 원이. 대한 후속타로 저희가 암 신담보가 나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순환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 하나손해보험에서 아직도 코드별 치료비를 계속 담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암이 무섭습니까? 뇌혈관이나 치매가 무섭습니까? 그러면 암 쪽에 보험을 많이 넣어주시나요? 뇌혈관 치매 쪽에 더 많이 넣어주시나요? 암. 왜요? 암만 해도 암 같은 게 없나요? 생각이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암은 산전특례 대상에 5년 동안 해줍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도 많이 넣어놨고요. 암 주요 치료비 옛날에 정액형, 비례형 다 넣어놨고요. 생활비도 또 넣어놨고요. 요즘 암 치단비라 그래서 치료비 받는 진단비를 그렇고 비급여 항암 치료비, 면역 항암 치료비, 표적 항암 치료비, 약물 치료비, 중입자 가속기 치료비 계속 겹겹으로 쌓아놨는데 실제로 치료비 뇌혈관으로 쓰러지거나 뇌경색으로 제 후배 지금 3개월째 있고 2달째 재활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그런 분한테 더 필요한 건 간병보험이고 저는 이런 치료비 담보인데 저희 하나손해보험에서는 이 순환계 중증, 중등증, 경증인데 이게 왜 보험회사에서 팔았을까요? 안 팔려서 안 팔았을까요? 손해율이 너무 장난 아니에요. 얘는 코드가 중복해서 오면 둘 다 줘야 돼요. 즉 경증에 약간 있는데 오른쪽은 중증이야. 그러면 약각 1,000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주로 허혈성 뇌혈관 관련되지만 여기는 염증성이나 심장질환의 모든 질병들을 다 코드를 넣어놨어요. 부정맥까지도. 그래서 이쪽이 손해율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객들한테 디테일하게 상담할 때 암보다는 이쪽 순환계 쪽에서 3천만 원을 추가로 돈 많이 쓰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하나손해보험이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놈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또 없어요. 네, 그래서 금액으로 해놔서 7만 원 미만이면 50%, 7만 원 이상이면 네.